안녕하세요. 책섬지기의 바다입니다. 이번에 제가 새로운 챌린지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는데요. 이번에 제가 소개할 챌린지는 바로 책으로 배우는 땡땡이라는 제목의 챌린지입니다. 이 챌린지는 이름 그대로 자신이 배우고 싶은 분야를 하나 정해서 그 분야 관련된 책을 읽고 한번 배워보는 그런 챌린지인데요. 그런 만큼 이제까지 한 챌린지들 중에서는 제일 장기적으로 진행되는 챌린지이기도 합니다. 더불어서 책으로 배울 수만 있다면 무엇을 배우든지 간에 따로 제약을 두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챌린지 영상을 찍기 위해서 분야를 고르면서 뭘 배우는 게 좋을지 열심히 고민을 해봤는데, 그래서 이번에 제가 배우기로 한 건 다소 지루하게 느껴질지도 모르겠지만 바로 인체 드로잉입니다. 분야를 고르고 나서 제가 인체 드로잉을 배우기 위해서 고른 책은 바로 현역 웹툰 작가, 일러스트레이터들과 같이 이런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로 많이 보고 배운다는 작법서이자 기본서이기도 한 바로 이 김라키의 인체 드로잉이라는 제목의 책을 고르기로 했어요. 이 책은 사실 새로 산 건 아니고 예전부터 그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한번 그때 예전에 샀던 책인데, 너무 두껍기도 하고 또 혼자 사려니까 의욕이 나지도 않아서 방치해두고 있던 그런 일종의 벽돌책이나 마찬가지인 그런 책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책이 분량이 꽤 많아요. 이렇게 가로로 긴 판형이기도 하고, 또 페이지 수만 해도 400페이지 정도가 되는 분량이 자료도 엄청 많이 들어있다 보니까 이거를 전부 배우는 게 아니라 전 이 중에서 첫 번째 파트와 두 번째 파트, 기본적인 뼈와 근육을 다루고 있는 첫 번째 파트와 인물의 얼굴을 다루고 있는 두 번째 파트, 그 두 개를 배우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약 한 달 반의 시간을 두고 학습을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또 이제 그림 그리는 도구인 액정 타블렛과 이런 클립 스튜디오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통해서 컴퓨터로 그림을 그리고 여기 있는 자료들을 모작하는 방식으로 그림 공부를 시작했어요. 사실 제가 그 많은 분야들 중에서 인체 드로잉을 고른 이유는 꽤 단순했는데, 저는 초등학생 때부터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기도 했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쭉 그림을 취미로 계속 그려오기도 했었어요.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취미이자 흥미의 영역이었기 때문에 제가 좋아하는 그림들을 위주로 가끔씩 그리는 수준이었고, 본격적으로 어떤 그림에 도움이 되는 이론들? 이런 걸 공부해 본 적은 없었는데, 이번 챌린지가 그런 제 부족한 기본기를 채워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김라키의 인체 드로잉이라는 책은 되게 이론도 잘 되어 있고 좋은 책이기는 한데, 사실 진입 장벽은 조금 높은 편이었어요. 제게 있어서는 이걸 따로 공부할 시간을 내기도 용이치 않았고, 또 혼자 사다 보니까 약간 의지도 많이 떨어져서 작심삼일에 그치곤 한 적이 많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촬영을 위해서라도 한번 꾸준히 해보자 라는 마음가짐으로 시작했던 것 같아요. 더불어서 이게 장기성 챌린지인 만큼 제가 좀 흥미를 가지고 있는 분야를 골라서 공부를 시작하는 편이 중간에 그만두지 않고 계속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주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저는 실제로 이 정말 불가피하게 빠져야 되는 날을 제외하면은 거의 매일 하루에 1시간 정도는 꾸준히 이 책을 보고 공부를 할 수 있었어요. 여러모로 정말 자료도 가득히 방대하게 들어있기도 하고, 정말 기본적인 인간을 다루고 있는 뼈와 근육, 그리고 이런 움직임, 동세, 이런 것들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고 전부 들어있어요. 지금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지 조금 됐지만 내 그림이 뭔가 발전하고 있는 것 같지가 않다. 나는 좀 더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그림을 탐구하고 공부해보고 싶다. 이런 열정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보고 따라 그리고 그러면서 학습하기 아주 적합한 책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나 이게 파트별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저처럼 이런 첫 번째부터 이렇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부족한 부분만 이렇게 목차를 보고 넘겨서 그 부분만 보고 공부하고 다시 그림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오히려 좋은 공부 방법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실제로 그렇게 하는 분들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더불어서 이제 단순히 자료만 삽입되어 있는 게 아니라 잘못 그린 예시와 잘 그린 예시를 이렇게 나란히 놔서 이 부분은 어째서 잘못되었는지, 왜 이런 실수를 하지 말아야 되는지 이런 설명도 되어 있고,
파트 들어가는 부분에는 글로 이런 초보자들도 알아보기 쉽게 쉬운 언어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기도 해요. 작품 안에 들어있는 어떤 작가가 만들어낸 캐릭터들이 이런 말풍선으로 설명해주는 그런 만화 같은 것들도 첨부가 되어 있어서 저는 중간중간 되게 재밌어하면서 봤던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제가 이 챌린지를 중간에 포기하거나 그만두지 않고 끝까지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처음부터 거창한 목표를 두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저 그냥 정말 하루에 한 장씩 여의치 않은 반장이라도 그냥 일단 그리는 걸 목표로 두자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게 너무 힘들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일단은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노트북 앞에 앉을 수 있게 되었고 또 실제로 저는 계속 그림을 더 잘 그리고 싶다라는 욕망을 저도 모르게 계속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은 이걸 통해서 더 잘 그릴 수 있게 될지도 몰라. 그리고 실제로 제가 이제까지 그렸던 작품들을 하나의 폴더에 놓고 나눠서 보면서 내가 그래도 이만큼 했는데 여기서 포기하면 좀 아쉽지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계속 할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그림은 정말 끈기가 중요한 그런 분야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꾸준히 그리면 실력은 는다 그런 말들을 자주 하잖아요. 다들 알지만 이렇게 실천하기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렇게 김라키의 인치 드로잉을 보고 그림 공부를 하면서 사실 반강제적으로 계속 책상에 앉았던 느낌도 없잖아 있지만 그러면서 저 스스로 제가 발전해 나아간다는 걸 알고 또 이 책 속에 들어있는 그림들을 모작한 것뿐만 아니라 제 개인 작품을 그리면서도 이 책에서는 여기서 이걸 이렇게 그리라고 했지 이런 부분을 또 응용할 수 있게 되고 그런 부분들에서 되게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받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챌린지를 진행하면서 제 개인 작품들에 있는 구조들도 훨씬 자연스럽고 인체 비율도 더 잘 그리게 되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이렇게 제 챌린지는 약 한 달 반의 시간을 두고 종료가 되었지만 사실 아직 책의 분량은 많이 남아있잖아요. 전 아직 절반도 제대로 그리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좀 더 이 김라키의 인치 드로잉 이 책을 가지고 오랫동안 계속 공부를 해 나아갈 계획에 있습니다. 저 말고도 그림에 관심이 있는 분들, 이론에 대한 보완이 더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분들이라면 이 책 한번 사서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